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유치원 폐건물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외침. 때는 제가 7살. 유치원에 다니던 때에 겪은 일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기도 안산이며 그 이후로도 쭉 20년 넘게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외갓집 식구들도 안산에 살고 있지요. 저에게는 3살 많은 친척 작은 누나와 6살 많은 큰 누나, 그리고 2살 많은 친형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친척 누나들과 자주 지냈는데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얘기 듣는 걸 좋아해서 친척 누나에게 항상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누나도 올 때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다가 소재가 떨어졌던지 당시 산지 얼마 안 된 컴퓨터를 켜고는 심령사진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기억하는데 해당 사이트의 이름은 고스트였고 지금은 없어졌는지 검색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큰 누나 품에 안겨서 눈을 가려가며 보고 있었고 제 친형과 작은 누나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한 게시물을 보게 되었고 게시물의 이름은 유치원 가면이었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의 기억은 나지 않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유치원 가면이라는 이름과 그 이야기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큰 누나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9명 정도 되는 유치원생들이 노란색 벽으로 만들어진 유치원 건물로 보이는 곳 앞에 쪼르르 앉아서 수업 시간에 만든 걸로 보이는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 뒤 창문에는 빨간색 눈들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아 경악을 했고 6살 많았던 큰 누나도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래봤자 초등학교 6학년이었기에 같이 무서워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진 아래의 문구였고 사진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경기도 안산시 유치원생들로 해당 유치원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일부 유치원생들 및 교사들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당시에는 살고 있던 안산에 관한 사진이기도 했고 사진이 워낙 무서워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질 않아서 결국 그날 밤에 부모님과 함께 잠을 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안산시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우연히도 이사 간 곳이 심령사진의 사진 속에서 보았던 그 동네였습니다. 이사 간 뒤에 바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주변 동네를 탐험한다고 자주 돌아다녔지요. 제가 살던 집과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노란색 벽과 초록색 지붕으로 만들어진 2층 건물이 있었고 주변에 따로 미끄럼틀과 시소와 그네가 있는 걸로 봐서는 누가 봐도 유치원으로 쓰였던 건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 제가 봤던 사진을 기억하고 아이들이 배경으로 찍었던 그 노란색 유치원이 해당 유치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이라 생각하니 무서웠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 무서움 반, 호기심 반 이런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의 입구는 굳건히 잠겨 있었고 1층의 창문들은 모두 나무 널판지로 덮여 있어서 안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나무 널판지 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에 불에 그을린 듯한 벽들과 여기저기 신문지가 널려있는 어두운 바닥밖에는 보이지 않았지요.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만 굳게 잠겨 있어서 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저랑 단짝이었던 친구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엔 늘 폐가인 유치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유치원 건물 옆에는 유치원의 놀이터 말고도 커다란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가 있었고 그 놀이터와 유치원 사이에는 오솔길 비슷하게 작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고 주변 놀이터에는 저와 제 단짝 친구 말고는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놀이터와 유치원 사이에 있는 오솔길로 먼저 들어가서 앞서가던 중이었고 저는 조금 뒤에서 걷고 있는 중이었지요. 그때 그 폐가가 된 유치원에서 아이 목소리가 났습니다. 꺼내주세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저 가던 제 친구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바로 멈춰섭니다. 친구는 뒤를 돌아 저와 눈을 마주쳤고 저희는 그렇게 눈을 마주친 상태로 10초간 굳어서 서 있었습니다. 꺼내주세요. 너무 뜨거워.
다시 이렇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뜨겁다는 비명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나무 같은 게 불에 타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기둥이 쓰러지는 소리도 들리고 점점 불길이 치솟는 바람소리 같은 것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봐도 불길이 보이는 곳은 없었고 뜨겁다는 비명소리는 점점 여러 명의 아이 목소리로 들립니다. 저희는 갈수록 당황했고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불길이 보이는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있는 오솔길에 있는 거라고는 폐허가 된 유치원뿐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폐허 쪽으로 가봤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고 불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 폐허인 그 유치원에서 도와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방향으로 안에 누가 있냐고 외치자 안에서 웅얼대는 소리와 함께 울먹이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도 점점 무서워졌고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아파트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솔길을 빠져나오자마자 비명소리가 사라지고만 것이었지요. 뭔가 불타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고 갑자기 그곳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정적이 흐릅니다. 그때 저는 그 비명소리를 냈던 아이들이 정신을 잃은 줄 알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서 집으로 달렸습니다. 집에 계셨던 엄마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겨를도 없이 다짜고짜 엄마 손을 잡고서 그 오솔길로 같이 달려갔습니다. 당시 엄마는 밖에서 놀던 제 친구가 다쳐서 급히 같이 가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폐허가 된 유치원 앞으로 엄마와 같이 갔지만 아까와 같은 비명소리나 불타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 화재가 났다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쉽사리 진화되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엄마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호들갑이냐고 혼내셨지만 내심 마음에 걸렸기에 아파트 다른 주민들한테 불이 난 곳이 없냐고 물어보신 모양입니다. 그날 아파트나 그 주변에 불이 난 곳은 없었고 아마도 환청을 들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후로는 그 길로 다니지 않아서 비명소리를 들은 적이 없지만 가끔씩 그 비명소리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게 혹시라도 정말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지요. 또한 환청이었다면 아마도 그 유치원에서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아이들의 영혼이 그곳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사고가 났던 그곳에 머물지 말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에게 기접을 하려고 했던 처녀 귀신. 오래전의 일입니다. 서울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기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하숙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촌역과 이대역 사이에 있는 모델촌 뒤에 위치한 낡은 2층 주택이었고 대문을 열고 마당을 지난 후에 현관문으로 들어가서 나무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지요. 주인 집에서 2층 베란다 쪽에 판넬과 샤시로 만든 쪽방이 있었는데 2층에서 다시 신을 신고 베란다 쪽으로 나와서 왼쪽으로 돌아서면 입구가 있는 구조입니다. 원래는 혼자 살려고 구했는데 친구 한 명이 지금 사는 집이 불편하다며 같이 살자고 해서 함께 지냈습니다. 1인실로 구했던 방이라 좁았기에 제가 항상 오른쪽에서 자고 친구가 왼쪽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고 다른 친구 한 명이 서울에 놀러와서 함께 자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제일 왼쪽에서 잤고 놀러온 친구는 중간,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친구는 제가 자던 오른쪽에서 나란히 일렬로 누워서 자고 있었지요. 그렇게 잠을 자다가 문득 정신이 들었고 제 머리 뒤쪽 방밖을 통해서 마당에 있는 큰 나무 앞에 원피스를 입고서 투명한 파란빛을 내는 어떤 여자가 보입니다. 2층 높이에 떠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제가 자기를 눈치챘다는 걸 들키게 됩니다. 절 쳐다보며 시 굳더니 순식간에 뒤쪽 방문을 열고 들어왔고 제 위쪽 공중에서 제가 누운 자세 그대로 바꾸고는 그대로 서서히 제 몸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운 마음에 움직이려고 했으나 꼼짝도 못한 상태로 팔았고 투명한 그 여자가 서서히 제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느끼고 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쯤 들어오니 그 들어온 부분만 서서히 차가워졌고 몸은 움직일 수 없고 이대로 내 몸에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중에 이 방에 들어오는 방문은 발 쪽에 위치한 방문밖에 없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순간에 되감기라도 하듯이 그 여자가 제 몸에서 휙 밀려나고 방 밖으로 밀려나면서 처음 공중에 떠 있던 그 장소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제 머리 뒤쪽에 있던 방문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찢어질 듯 매섭게 치켜뜨고는 저를 노려보는 게 점점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벌떡 일어났는데 온몸이 차가운 와중에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땀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뒤에 울음소리에 친구들이 일어나서 안아주고 달래주고 원래 제가 눕던 자리에 눕혀준 다음에서야 잠들었지요. 그 이후엔 그 방에서 잘 때는 절대로 왼쪽에서 자지 않았고 그 여자를 본 적도 없습니다. 친구한테 이 경험을 얘기했더니 3명이 나란히 누워서 자면 1명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옛말이 있다고 합니다.